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2달이 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왜 공부거리들이 올라오지 않았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를 기대합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 컨텐츠를 녹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과 휴식 없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던 정말 정신없는 3개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바쁘게 만들어주신 현 고객분들 그리고 올해 2021년 신고를 위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물로 이번 2021년에 세금 보고 정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은 조금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 거의 1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올라오는 영상들은 올해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우선 시간적으로 급하겠다 싶은 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W2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혹은 나와 내 배우자는 W2 소득밖에 없는데 왜 추가로 세금이 나오나요? 주변 분들은 모두 환급을 받던데 나만 세금을 내는 게 이상합니다. 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 소득에 비해 원천 징수를 너무 적게 하셔서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거나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W2라는 서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동일한 서류이며 근로를 하고 받게 되는 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세 납부 내역, 파이카 세금, 소위 복지세라고 하는 소셜 메디케어 세금 납부 내역은 물론 고용주가 제공해준 의료보험, 연금, 스탁 옵션, 자녀 데이케어 비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은 물론 지방세 납부 내역까지 모두 나와 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 세금 정산을 하면서 보니 특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에서 너무 작은 비율의 원천징수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연방세법의 최저세율은 10%이고 물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버는 분들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최저세율인 10% 이상은 원천징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자의 세금 전략에 따라 나중에 환급을 거의 못 받더라도 나는 월 수령액을 높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문제는 W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임대, 주식, 배당 등 여러 가지 불로소득도 함께 정산이 되다 보면 결국 최종 납세액을 원천징수 액수가 모두 커버를 하지 못하여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되고 중간 예납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페널티성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한 라인을 그어놓고 원천징수를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최소 10에서 12%의 원천징수를 하시고 종합정산하셔서 많이 내셨다면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W2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에 받으신 본인 W2를 확인해 주시고 소득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작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급여부서에 요청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비율을 높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니 무작정 큰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원천징수와 필요하다면 중간예납은 절세 플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W2 하단의 주정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와 일을 하는 주가 여러 주의 소득 신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여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원천 징수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회사가 있는 주에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거주하는 주에는 별도로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주와 회사가 있는 두 개의 주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모두 규정이 상이하고, 특히 주정부의 원천, 즉 그 주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잘 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연방정부의 소득과 동일한 소득이 주정부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잘 조정되어서 W2가 각 주에 맞게 발행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본인 스스로가 해당 소득이 그 주의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 전문가가 보고를 하더라도 모든 근거는 이미 보고가 완료되어 사본으로 받은 W2를 통해 정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W2에 뉴욕 정부에 10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으면 이미 뉴욕주는 이 사람이 10만 불을 뉴욕주에서 벌어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 주에서 벌어들인 것은 2만 불인데 10만이라고 하면 소득이 과대 보고된 것이라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올 테니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소득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해당 주에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W2를 받고 내용이 이상하면은 고용주에게 정정 요청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거나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W2를 제공하는 고용주 측에서도 항상 오류라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께서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항상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는 W2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해 많이들 질문하셨던 1042S라는 신고서를 수령한 유튜버들, 즉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